네,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이 가을철에 발생하는 쯔쯔 가무시병 등 발열성 질환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가을철에 발생하는 이 발열성 질환의 증상 또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식과 조은희 과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. 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쯔쯔가무시병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10년 전보다 환자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이게 어떤 경로로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? 네. 그 쯔쯔가무시증은 그 리케치아 일종인 그 오리엔탈 쯔쯔가무시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어서 그 균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발열 질환입니다. 네. 이 급성 발열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열이 날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쯔쯔가무시병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? 네, 갑작스런 이제 발열,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발열이랑 오한, 두통, 이제 근육통이 발생하고요. 발병 후 한 일주일경에 이제 몸통으로 시작해서 팔다리로 번지는 이제 피부 발진이 생기는데, 네. 특징적으로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, 그 털진등기 유충이 그 물은 자리에 한 1cm 크기의 피부 반점이 생겨서, 수술 뒤에는 이제 일명 가피라고 하는 괴사딱지가 형성이 됩니다. 예.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게 그 단순한 감기 증상이냐 아닌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곤충에게 물렸던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군요. 네. 예,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밖에도 가을철 나들이를 가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또 좀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렙토스피라는 병인데 이게 아마 홍수나 이런 침수 후에라든가 아니면 추수기경에 농촌 지역에서 주로 들쥐라든가 소, 돼지, 개 등에서 이제 감염된 그 동물들의 소변에 오염된 물, 토양, 음식물에 노출을 했을 때 이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걸리게 되고요. 증상으로는 뭐 갑작스러운 고열, 두통, 근육통, 오심 이런 결막 충혈 등이 한 며칠 지속되다가 결국 어떤 경우는 심한 이제 폐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이제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것인데요. 뭐 한탄 바이러스라든가 뭐 소울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인데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등줄쥐라든가 집쥐 같은 쥐들이 타액의 그 소변이라든가 분변이 건조되면서 이게 사실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가 떠돌게 되면서 그걸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고 마찬가지로 발열, 두통, 뭐 그 요통, 전신 증상이 있다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나을 수도 있고 이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아무래도 그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이나 또 밭이나 논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한다면 어떤 점들이 좀 우려될까요? 쯔쯔가무시증은 일단은 독시사이클이라는 항생제에서 대부분 잘 치료는 되는데 방치하면 쇼크나 호흡 부전, 뭐 심부전, 다음은 여러 가지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. 렙토스피라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찬가지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증 출혈로 사망을 할 수 있고 신증후군 출혈열도 이제 쇼크나 뇌질환, 급성 호흡 부전, 뭐 폐출혈,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몇몇 환자에서는 그 뇌출혈로 인해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기기도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발견 즉시 바로 좀 치료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가을성 발열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끝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? 네. 쯔쯔가무시는 진드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인데요. 일단은 유행 지역에 뭐 감목의
그런 숲속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지역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. 특히 이제 발열 등을 하실 때는 꼭 긴 옷을 입으시고 뭐 토시나 장화를 착용해서 그 진드기에 기피제를 뿌린다고 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네. 또 작업 중에도 풀밭에 눕거나 앉지 마시고 꼭 뭐 돗자리 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사용하시고 또 풀숲에 이제 뭐 소변이나 여러 가지 일등을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아무튼 네. 이런 작업 후에는 꼭 반드시 옷을 세탁하고 모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렙토스피라병 같은 경우는 일단 오염이 의심되는 물이나 이런 쪽에 수영이라든가 자극을 피하시고 물론 장화복이라든가 장화를 꼭 신으시고요. 신중훈 출혈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풀밭이나 들에 작업할 때는 이거는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고위험군 분들은 이런 신중훈 출혈열 예방접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튼 이런 세 가지의 병은 처음에 감기 증상이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네. 진단이 지연될 경우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네네.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식과 조은희 과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